안녕하세요. 미소 짓는 민생 라디오입니다. 최근 들어 할부거래법 등 법 위반 상조업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조업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아시다시피 상조업은 장례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업종인데요. 그중 할부거래법에서 말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란 매월 또는 일정액의 대금을 받고 이후에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즉, 먼저 서비스 내용을 보고 계약하고 서비스 대금을 지급 중이거나 혹은 지급한 후 장래의 어느 한 시점에 상조 서비스를 받는 형태인 겁니다. 이러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상조 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경우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의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으로 구별해 규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할부거래법상 대표적인 상조업 규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의무, 영업의 등록,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규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OX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먼저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에 대한 퀴즈입니다. 소비자는 상조 서비스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소비자는 상조 서비스 계약 유지 중에 계약을 언제라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조업체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영업일 이내 환급해야 할 것과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이 아닌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위약금의 산정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법률 위반이 됩니다. 이 기준보다 소비자가 유리하게 계약한 경우는 약관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총 계약 금액이 모두 납입된 만기 기준으로 100% 환급이라고 계약한 경우라도 총 계약 금액이 납입된 때와 100% 환급이 가능할 때까지 길게는 10년까지 설정이 된 경우가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을 하셔야 해요. 다음은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의무에 대한 퀴즈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영업하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조업체에 납입한 금액 전부를 잃게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때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내용은 쉽게 말해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경우에도 업체 측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 등에 예치한 경우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예치기관 등은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인데요. 공제조합은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군데가 있으며 이 두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소비자 피해보상 목적의 기관입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와 계약을 하면 그 즉시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신고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비용의 50%를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조업체에서 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당 금액을 예치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 계약 시에 꼭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증서를 확인하시고 상조업체가 해당 기관의 예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약 후에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할부거래법상 상조업 규제 내용 세 번째, 영업의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소재한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보 공개 메뉴,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항목을 클릭하신 후 검색을 통해 등록된 상조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의 이름 등 신원 및 경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문을 닫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조업 규제 내용 네 번째, 금지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을 계약기관과 체결하지 않거나 피해 보상금을 보존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조항에서도 명백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할부거래법 제34조 금지행위 조항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해 위법행위 유형을 총 18가지로 정리해뒀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각 위법행위 유형에 대해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으니 각 유형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다음 상담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조업체에 대한 민원 접수는 서울시 응답소 눈물그만상담센터에 접수 바랍니다. 지금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최근 영업 형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유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TV를 보던 50대 주부 박황당 씨. 채널을 돌리던 중 상조상품 홈쇼핑을 시청하게 됐는데요. 최고급 스펙 가전 지원, 다양한 라이프 서비스 선택 가능하고요. 만기 시에는 100% 환급도 되는 거잖아요. 목돈 마련도 되고 이게 웬 떡이야, 그쵸? 상담만 해도 김치 냉장고를? 어디 한번 볼까? 평소 필요했던 가전제품이 지원된다는 광고에 박황당 씨는 덜컥 해당 상조업체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며칠 후 가입한 상조 서비스의 계약서와 함께 김치 냉장고를 받게 된 박 씨는 필요했던 가전제품이 생겨 기쁜 마음뿐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달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상조 금액이 부담돼 계약을 해지하려던 그때 박황당 씨는 해당 업체에게서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객님, 지금 계약을 해지하시면 조건에 따라 김치냉장고 할부금을 따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김치냉장고 할부금부터 내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께 지급될 상조상품 해약 환급금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제서야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 계약서가 각각 따로 작성돼 있었는데요. 게다가 할부 계약서에는 계약 초기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이란 내용이 작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김치 냉장고도 시중가보다도 너무 비싼걸? 가전제품 할부금을 더 비싸게 내느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상조를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겠네. 앞선 사례처럼 최신 가전제품을 바로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한 후 실제 계약 시에는 별개 계약으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이 불리하게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자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민원을 조사해보면 가전제품과 상조 서비스 계약서가 따로따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즉 상조 서비스 상품 계약을 해지하려면 시중가보다 비싸게 계약한 가전제품의 할부금을 모두 납입하여야 하고 상조 서비스 상품 할부금은 가전제품의 할부금 납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할부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은 계약 초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조 서비스 관련 결합 상품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불법 상조업체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피해 씨는 어느 날 상조 서비스 상품에 같이 계약했었던 이 친구 씨로부터 이제까지 할부금을 납부해오던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으니 피해 보상을 받으라고 은행에서 통지가 왔어. 자네도 받았나? 뭐라고? 난 그런 통지 못 받았는데? 나 씨는 당장 해당 상조업체에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은 두절된 상황. 납입금 예치은행에 전화해서 피해 보상금을 받겠다고 문의했지만 이미 작년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회된다는 기막힌 대답만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나피해 씨가 가입한 상조업체에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나 씨의 예치금을 인출해 사용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선불식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계약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피해는 소비자의 4대 필수 확인 사항만 제대로 점검해도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 정보는 어디서 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조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등록 여부와 더불어 재무 정보 등도 공개되고 있으니 계약 전 업체의 재무 상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납입한 금액의 50%가 어느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있는지 보상기관을 확인하고 납입 회차에 따라 잘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적정 예치 여부는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상조업체 폐업 시 현금 보상은 예치된 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신원사항이 계약 시와 달라졌을 때에는 상조업체와 예치기관에 꼭 신고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주소나 연락처로 은행 및 공제조합이 안내문을 발송하기에 신원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50%의 현금 보상 외에도 대한상조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과거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상조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대한상조 서비스는 현금 보상받은 금액을 참여 업체에 납입하면 피해 금액 전체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소비자가 원할 때에 상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상조 서비스는 내상조 그대로 혹은 안심 서비스 명칭으로 불리고 내상조 그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안내, 참여 업체 및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필수사항 외에도 피해 보상금 수령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상조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위법 행위로 인한 민생 침해에 대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해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눈물 그만 상담센터와 120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상조업 피해로 인한 눈물, 서울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눈물 그만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